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사 쓰는 방법과 관련된 강의입니다. 교회사 쓰기 길잡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한 몇 년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 50년사 편찬을 면받았습니다. 제 나이보다 더 많은 모교회의 역사에서 주필을 맡았다는 건 저로 봐서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50년사는 발간하지 못하고 55년사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참고 자료도 없었고, 제가 글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두터운 책을 기획해서 써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 교회사가 갖는 고유한 특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참 큰 고생을 하면서 앞으로 저와 같은 고생을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이 교회사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사 편찬의 특징, 교회사가 다른 일반적인 역사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집필을 쭉 해보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사 편찬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함께 다니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역사, 또 현재 내 친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신 역사, 그런 것을 적는 게 바로 교회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해 당사자, 당시 여러 사건 가운데 얽혀 있었던 이해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그 사건을 기록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하기가 넉넉지 않겠지요. 그리고 교회사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공동체의 역사로, 공동체의 고백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교회사를 집필하는데 참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쓰다 보면 전혀 의도하지 않게 담임 목사님들의 목회 평가서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듭니다.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회자를 맡기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뀌는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장과 절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막상 써보면 장과 절이 바뀌면서 다양한 활동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 재임기에는 활동은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자료가 없어서 실제로 집필을 해보면 또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막상 역사를, 수십 년 교회 역사를 정리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사를 쓸 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사는 보통 2, 3년 정도 걸립니다.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비직업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 하루아침에 몇 달 만에 금방 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이해 당사자들이 그때 사건을 직접 경험한 분도 있고 들었던 분도 있고, 그런 역사를 수년에 걸쳐서 기록해야 하는 게 바로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교회사가 갖는 특성을 알고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사를 또 편찬하려고 하면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조직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조직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계실 것이고, 그 밑에 편집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편집장 밑에 실제로 집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편집장 한 명이 주필로에서 집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모로 통일성을 기한다든가 그런 점이 편리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편집장이 적절하게 통일성을 기해서 시기별로 집필자를 정해서 함께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은 어떤 분으로 인선하는 게 좋을까? 보통 그 교회의 수석장로님 혹은 원로장로님께서 맡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분이 편집장입니다. 제 생각에 편집장은 장로님 중에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은 실제로 실무 능력을 갖춘 분이어야 합니다.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 편집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사 편찬에 물론 위원장도 중요하고 편집장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자료나 서무를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2년, 3년 정도 읽어야 하는 수십 년의 자료들을 주보, 당회로, 재직회로 이런 데서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역대 세례자, 역대 주일학교 교사, 역대 교회 당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집필을 맡긴 분에게 이런 자료조사 역할까지 맡기게 되면 교회사는 일단 발간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해줄 이분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교회사의 보급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은 어른들이면 좋습니다. 장로님이나 때로는 권사님도 괜찮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그 교회에 좀 오래 다닌 그런 분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이 빨간 점선 위에 있는 이 위원회를 1차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를 2차 위원회라고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편찬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는 1차 위원회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1차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1년 내지 2년 정도 자료를 정리하시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 부록에 들어갈 도표도 완성하고, 편집장께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 역사 기록으로 반영할 것인지 발췌하시고, 그 작업을 1년 정도에 걸쳐서 해놓으신 다음에 집필과 자료 입력, 그리고 편집, 사진 이런 위원들을 선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편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위원회에서 자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렇게 해서 머리는 많은데 손발이 없는 형태가 되면 편찬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1차 위원들이 수고를 해주시고 어른들이 수고를 하신 다음에 안수집사 정도 되는 젊은 분들 중에 교직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장과 절을 나누어서 편집장의 지시를 받아서 또 준비된 자료 가운데 사진 자료라든가 외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작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1차 위원들이 작업을 하셨고 2차 위원들이 선임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사전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왜 사전 학습이 필요한가 하면 교회사 편찬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사전에 숙지하지 않으면 작업을 2년, 3년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사 편찬은 장절을 나누면 마라톤이면서도 릴레이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주변, 교계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50년 발자취 중에 어떤 게 역사가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실제로 교회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조회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학습은 책을 하나 정해서 할 수도 있겠고,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속된 교단 신학대학 목사님, 신학대학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참고했습니다만,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간략한 교회사에 대한, 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강을 한번 듣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상적인 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매주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1년 가고 2년 가면 매주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이는 것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한 주일 동안 작업한 내용이 없는데 잠깐 모이면 그렇게 한두 번, 두세 번 모이게 되면 모임의 권위나 그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그 카페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는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마라톤 경주라고 하는 장거리 경주를 이어가는데 아주 유용한 팁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사 편찬의 다양한 특징들이나 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교회사를 편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그리고 편찬위원별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전학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면 좋은지, 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매뉴얼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카페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잡이 저희 자료집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도표들은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집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회사를 편찬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